제가 아까 의문으로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국가로는 이해하는데 왜 북이 그렇게 주장했던 연방제안이 유일하게 통일 방안으로 북이 얘기한 연방제까지를 과연 포기했을까? 왜 두 개의 민족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을까? 저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파장을 과연 고려를 했나? 저 정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북이 생각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 동포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예전에는 어쨌든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민족이고, 또 예를 들면 청년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부모가. 근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고국은 대한민국이지만, 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다 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딴 나라고 다른 민족이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에서 막 선전하고 있는 북한의 민족론입니다. 북의 민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민족이라고 하느냐. 4개의 징표가 있다고 얘기하죠. 언어, 혈연, 지역, 그 다음에 문화. 이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과 언어와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고전적인 막스 레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죠. 경제의 공통성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와 혈통이 얘기합니다. 즉 이것의 논쟁선설 얘기를 보면 한민족이 또는 조선민족이 중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갈라진 남쪽에 있던 피와 언어를 공유한다면 이건 같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게 북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이게 북에서 얘기를 하면 1960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대학교 1학년 때 교수가 나와서 민족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민족 개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제적 공통성이다 라고 그 연설을 하니까 거기서 반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공조를 다시 막 얘기를 할 때 북쪽 내부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이름으로 2002년도에 민족주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때 대화라고 하는 문건을 또 발표를 합니다. 거기 보면 딱 4가지 징표를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언어와 이 혈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논리를 보면 민족론을 새로 규정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그 문건을 폐기하고 새로운 민족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북이 동질 관계가 아니다. 동질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동질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이제 사회주의 고도화로 이제 쭉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징표가 북의 협동적 소유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협동농장이 다 국영농장으로 바뀌었어요.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이 없어지고 우리로 치면 CU에 해당되는 격리라고 하는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남과 북은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국가다. 남쪽은 고도로 높아진 자본주의 국가고 북쪽은 이제 전면적인 발전을 이렇게 가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체제인 겁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북은 남쪽이 자본주의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거는 미국 없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형태로 보통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쪽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허약하거나 금방 무너지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적어도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북쪽의 사회주의와 남쪽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치되는 상황이 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 또는 그런 판단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문제. 거기서 남북관계는 굉장히 대단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실리가 나지 않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북의 논리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논리적인 흐름에 이 북쪽 내부에서 자꾸 다수가 되고 그게 공식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결정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다음 문제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16도 당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북이 연방제라고 하는 부분을 제한 조건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저 중에서 밑에 실행조치로서 문재인 정부가 몇 가지를 수용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정상회담도 얘기를 하고 연방연합제 얘기가 나오고 뭐 남북의 평화 공동 번영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적대 중지라든지 군사적 신뢰 분위기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일부 시행하고 표방을 했죠. 평화협정 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임기 5년 내에 평화협정을 평화조약으로까지 확고하게 한반도에 평화체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부분을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노이회담으로 좌절된 이후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몇 가지 잘못된 선택 그런 부분들이 북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북의 새로운 세대들이 여기서 제가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측의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로 치면 공무원 사회로 얘기하면 사무관, 서기관급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생각 구조 속에서는 도대체가 남쪽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국하고도 마찬가지. 미국이 4년마다 행정부가 바뀌고 2018년도 6월 달에 결국 6.12 북미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외교적인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주면서 약속을 하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 전면적인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결국 행정부가 바뀌니까 그 부분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남북관계 여러분 뭐 지금까지 물론 그런 합의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폐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정세나 또는 북의 여러 가지 조치 뭐 등등에 이렇게 상등작용을 해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리고 그 큰 문제가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북쪽은 5년마다 그 합의가 뒤집혀지는 순간 그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다친다고 하는 그것을 최소한 지금 2번 이상을 북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한 번은 언제 했냐? 이명박 정부 등장했을 때. 그때 북쪽의 대남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남쪽의 이명박 정부 새로운 보수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의 이루어진 합의는 지켜질 것이다라고 계속 북쪽으로 설득을 했거든. 그 논리를 기초해서 북쪽의 대남 사업 라인들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하나도 안 지켜졌던 거죠. 물론 뭐 거기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많은 당시에 대남 사업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또 언제 다칩니까?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러면서 특히 하노이 회담과 이명박 정부 등장할 때 그 차이점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북쪽의 대남 라인이 닫힌 이후에 그걸 물러나면 새로운 대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대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그래도 이전에 계속 통일전선부에서 또는 당의 국제부에서 대화, 다른 나라의 대화나 협력 이런 부분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우리 다 알겠지만 이후에는 누가 주도를 하게 되냐? 이른바 과거에 통일전선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장차관으로 와서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지금 통일부 장차관이 통일부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지금 움직이는 것과 유사하게 북측의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측의 주요한 통전부를 이끄는 주요 상층부들은 대부분 과거에 큰 회담을 할 때는 국제부의 중심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비밀 협상도 하고 정상회담 준비도 하고 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제 군부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통일전선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논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방제 통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북이 폐기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현실은 가능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이게 정합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서로 다른 체제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항복선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평화 공존을 하게 되면 두 개 연합이든 연방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이게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것에 기초해서 결국 나중에 전 인민의 총의를 목표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선언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게. 남쪽은 5천만이고 북은 2,500만인데 총선거를 하면 과연 누가 이기는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 근데 북은 처음에 저 연방제를 만들 때 사실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적어도 반 정도는 저러한 것에 지지하고 만약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투표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북의 2,500만과 남의 5천만이 아니라 북의 2,500만과 남쪽의 2,500만이 연대해서 총선거를 하면은 하나의 연방국가를 만들 수 있다. 단일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먼저 일찍 알고 있는데 북쪽은 이제 그런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게 결국 당규약에서 남조선 혁명론의 공적인 폐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저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때, 연방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연방제의 단계론을 새롭게 규정하고 최종적인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북의 지금 이번 조치는 완전히 통일을 배제한 것인가라고. 완전히 이게 전술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자신들이 앞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년 구상, 20년 구상의 경제건설 플랜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따로 살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북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 조선민족은 분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통일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논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3대 연동탑 해체나 개성공단 관리공사 폭파시키는 이런 충격요법으로 본인들의 단호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저게 북한의 지금까지 작년 12월 달에 전원회의에서 나온 문건 이후에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북한 문건에 보면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통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거세하는 조치들을 또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앞으로 이제 교과서 다 새로 쓸 거고, 교양 다 그렇게 이해하고, 남쪽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주요한 적이다, 그런 교육 시킬 거고 하는 방향으로 갈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문제, 지금 현재 북쪽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징후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지금 해외 동포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민족론을 새로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2002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가장 최근으로 2002년도에 발표한 김정일 위원장의 민족론을 완전히 폐기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전적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규정하는 징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로 규정하든가, 피와, 그러니까 이 혈연과 언어가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온다거나 뭐 그런 조짐을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또 북의 젊은 세대들은, 이때 젊은 세대들은 중간 정도, 한 40대 50대들의 생각에서는 남쪽의 인터넷, 남쪽의 방송, 남쪽의 신문들을 쫙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언어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언어가 아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애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서 얘하고 나는 같은 언어를 쓰는 이게 아니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의 지금 그 세대들은, 지금 우리 통일부도 북쪽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북쪽의 40대 50대들도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남쪽의 그 눈으로, 글로서 를 봤을 때 이게 과연 같은 언어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나는 과연 동포인가? 그런 동포들이 저런 언어를 쓰면서 북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능수능란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직설적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